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는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은 매우 특이한 소설이에요. 왜 특이하냐면 시종일관 갈등이 시작돼서 그 갈등이 막 점점점 고조되다가 해소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소설가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식인이지만 뭔가 그 사회에서 이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열이냐? 모더니즘이에요. 새로운 기법입니다. 자, 특히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인물의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은 첫 번째 뭐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점화된 인물이 계속해서 초점화자가 구보예요. 그러니까 초점화자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소릴까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죠.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당대 세태를 반영하죠. 그래서 고고학은 뭐죠? 옛날 유물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archaeology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작품은 모더놀로지예요. 그래서 모더날리지, 즉 고현학적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 안 치도록 조심해요. 축하한다. 유튜브에 등장하겠구나. 지난주에 줬던 거 이거 갖고 왔어요? 네. 자, 세 번째는 잦은 쉼표가 사용됩니다. 쉼표를 자주 중간에 쓴단 말이에요. 잦은 쉼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잦은 쉼표를 쓴다라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내면 의식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어떤 거든 막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하고는 쫙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 생각했다가 저런 거 생각했다가 막 나오죠. 중간중간 쉼표를 끊어가지고 정돈되지 않은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됐죠? 2명이 안 왔는데? 누가 안 왔지? 진붕이요. 그게 왜? 또 한 명 누가 안 왔어? 서현재, 안성희, 양태준, 이현우 오고 있다. 자, 그래서 모더니즘 소설로서 이런 3가지 특징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나옵니다. 네, 물어보는 거 나올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거 문제 자료 줬지 내가. 네. 자, 그 다음에 세태소설이고 심리소설입니다. 심리. 고현학적.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내가 막 미안해요. 고객님에게 불편을 드린 제 잘못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뭐 편집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왜 오늘따라 거기 앉아가지고? 너의 친구 저기 있어. 동선이, 너의 절친 베프, 아삼육.
소울메이트 아니야? 네. 자, 어쨌든 심리소설입니다. 알았죠? 외부 세계에 선생님이 막 강의하다가 갑자기 툭 건드렸어요. 그죠? 곧바로 교권보호국으로 변신할 뻔했죠. 네. 네. 그죠? 그래서 학생이 말을 듣게 하는 선생님, 그지? 네. 졸라 멋있어. 팍 치니까. 네. 자, 우리 학교에는 그렇게 누구 괴롭히는 애들 없어요? 학폭 없어? 어? 아, 그러니까 1학년을 괴롭혀 심지어? 네. 다행이네 그래도. 남고여서 다행이지. 남녀공학이었으면 진짜. 내가 남녀공학 다니는데 2학년 선배 오빠가 박지우야. 와! 야! 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빵 막 이러면서. 자, 심리소설입니다. 그쵸? 방금 이걸 탁 쳤을 때 외부 세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이 프레임이 지금 움직이면서 지섭이 때문에. 그럴 때 선생님이 속으로 빡치는 막 이 내용을 훈쌤은 졸라 빡쳤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서술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심리소설이에요. 예, 농담이었어요. 알지? I love you. 네. 자, 그래서 관찰적이고 심리적이고 묘사적입니다.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대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당대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고현학적인 특징. 고현학적, 영어로 하면 모더널리지, 현재를 분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제입니다. 무기력한 소설가의 시선으로 본 30년대 풍경, 경성의 일상이죠. 그리고 그의 내면 심리예요.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소설이야. 요즘으로 봐도 매우 특이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기승전결이 없이 쭉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발표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던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소설가 박태원이죠. 일제강점기 모던 보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모던 보이들 중에 저런 사람도 있었죠. 그 윤동주 시인 같은. 모던 보이라기보다 그분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잘못된 곳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이상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모던 보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모더니즘 소설의 새로운 서사 방식과 언어의 실험의 핵심이에요. 메뉴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모더니즘 소설의 새로운 서사 방식과 언어 실험. 그게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런 방식입니다. 언어 실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런 것이 거의 발표된 적이 없었을 때 이런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재죠. 자, 특징입니다.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됩니다. 그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이것은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streams of consciousness예요. 실제 영어.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특별한 줄거리가 없어요. 특별한 줄거리가 없고 주인공의 하루 여정이 그냥 줄거리야.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서울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세태가 반영돼 있다. 이런 거 바닥 만들 때 좀 이렇게 평평하게 안 되나? 자, 그래서 1930년대 서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에 관한 작품 개관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밑에 아무것도 없죠? 네. 요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버스를 놓쳤다고? 버스를 놓쳐서 30분을 늦는다니 놀라운 일이네요. 나와서 노래 한 곡 할래요? 네. 유튜브에 출연할 수 있게 해줄게. 자, 1930년대 일제강점기 지식인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정호가 얘기해봐. 일제강점기 지식인처럼 생겼어. 네.
뭔가 약간 타임슬립을 한 것 같아. 100년 전에 경성에서 봤음직한 그런 지식인, 인텔리처럼 생겼어. 네. 어? 뭔가 소설가 구보같이 생겼어요. 소설가 정호 씨의 일일. 자, 일제강점기 지식인 하면 떠오르는 거. 너의 일상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어. 지식인이라고 하면 총괄부 관리가 되고 아니면 뭐 이 뭔 개소리야! 네. 자, 네. 네. 자, 일제강점기 하조선인 지식인 말이야. 그러면 뭐 외국 갔다 온 사람 외국 갔다 돌아왔지, 당연히. 돌아와서 뭘 했을까?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내가 지금 질문은 나만 한다. 알겠죠? 나 교권보호국이야, 지금. 조만간 참교육 들어갈 수도 있어. 정신봉 이런 거 갖고 와서. 너 전따 될 수도 있어, 오늘 나한테. 농담이에요. 자, 전따 이런 말을 내가 어제 그거 1회만 딱 봤거든, 자기 전에. 와, 너무 놀라웠어요. 와, 이거 센세이션하다. 실제 저렇게 해가지고. 응? 자, 일제강점기 지식인은 한마디로 무기력하죠. 왜 무기력할까? 지식을 갖춘 사람인데 아무 데서도 나를 써주지를 않아요. 왜? 조선인이니까. 그치? 쪽팔리게 일본 애들한테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했어. 네. 우리가 지금 차별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쵸? 그러니까 한 시대의 정치의 잘못이 얼마나 그 다음 세대에 큰 고통으로 오느냐 말이에요. 그죠? 네. 성진이 생각 잘해야 돼. 네. 그쵸?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진이는 지난 한 주 동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서울시장이 또 그분이 당선됐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 파란 애들이 병신짓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난 그 당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무능해요. 진짜, 민주당 정말 좀, 내가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20대 때 그 원조 청년 보수였으면 이명박 찍었어요. 이명박이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 줄이야. 이명박은 이미 오래전에 뿐이니까 여기 나와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 당이 훨씬 더 나은 정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시대에 좋은 결정을 짓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일정한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26살의 소설가예요. 구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걱정해요. 그쵸? 네. 정원이 어머니가 막 정원이 걱정하듯이. 네. 네. 자, 그래서 26살의 소설가입니다. 구보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걱정하지만 걱정을 뒤로 한 채 무작정 자신의 집을 나왔어요. 자, 무작정 나왔다. 뭘까? 방황하죠. 그죠?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예요. 목표가 없어. 어디서 날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대학교 입시에 딱 실패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해 3월 1일 정도가 됐다. 아, 이제 오늘부터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없구나.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안 오면 학교에서 왜 안 왔냐, 학원에서 왜 안 왔냐 찾는단 말이에요. 20살, 딱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3월이 되면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아요. 대학에 가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몇백만 원씩 내고 이제 재수학원에 가야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뭐 재수 정도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 가성비 굉장히 떨어져요. 상위 한 7개 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뭐 앞날이 창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서울 4년제 가면 그냥 여기가 내 학교구나 하고 가면 돼요. 무시 안 당해요. 서울 4년제 나오면 다 서울대야 요즘. 자,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어때?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심지어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자, 구보는 이랬습니다. 첫 어절을 어떻게 사용하죠? 소제목처럼 지금 딱 쓴단 말이에요. 첫 어절이 소제목처럼 나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참신한 그런 방식이죠.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합니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이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다리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지? 하고 갑자기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지. 아무런 목적의식이나 목표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나왔죠? 목적의식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처음에 그게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 발이 공교롭게도 해필이면 왼편으로 쏠렸어요. 그래서 우연적으로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인과적인 진행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적 진행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초점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앞을 가로질러 가고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면서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자, 다시 말하면 외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 플러스 내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 내가 반응을 해. 그러고는 곧바로 다시 자기 심리로 되돌아와 버린다. 이게 이 작품의 장면, 그 서술 방식이에요. 특이한 거야. 외부와의 어떤 상황이 있든 말든 간에 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왔어. 그러면 예 하고는 또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의식에 빠져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선택지로 하나씩 등장해요. 여기. 자, 그래서 외부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심리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나타나니까 부딪힐 것 같아서 피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네. 있어 없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또 교권보호국 출동할 뻔했어요. 자, 교권보호국 뭔지 혹시 알아? 모르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위태롭게 걸음을 멈춥니다. 요거 이해했죠? 다 썼어요? 안 쓰는 것 같던데? 예. 쓰세요. 이거 뭐 심지어 그냥 학교에서 안 읽어주고 공부하라고 했다면서 안 읽어줄까? 읽어주는 반 없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시력을 저주합니다. 이 자체가 뭘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소심한 상태죠.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근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그러니까 아주 도수가 높은 안경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력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총독부 병원시대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입니다. 재래라는 것은 재방문을 하면 보통 외래 치료를 하죠. 그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외래 진료 그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자, R4, L3 이렇게 돼 있죠. 그죠? R4, L3 같은 것은 당대 현실을 세태를 우리가 바로 아주 사실적으로 볼 수 있죠. 오늘날과 같이 1.5, 1.2, 1.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R4, L3 이런 식으로. 자,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그러니까 도수가 매우 안 좋은 안경을 쓰고 있던 안과 의사가 백묵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냈다. 당신 시력 여기 문제예요.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보는 약간은 자신이 있는 듯한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해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이랬습니다. 참, 아까 잦은 쉼표를 사용했으니까 여기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만연체 문장이에요. 의식의 흐름이 딱딱 정돈돼서 탁탁 끊어지는 문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쉼표, 쉼표, 쉼표 막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문장이 길게 이어지는 방식. 왜? 내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윤재가 보니까 요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 그죠? 교권 보호구 불러야 될 판이에요. 와우. 네, 갔다 오세요. 네, 그거 안 건드리게. 네. 자, 약간 자신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화신상회 앞으로 갑니다. 화신상회가 오늘날에 여기 종각 거기 옆에 종로서적 있는 그쪽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백화점. 화신상회가 나중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 지금 있는 그쪽 자리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화신상회인지 뭐 미스코시 백화점인지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백화점입니다.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자, 되게 웃기죠. 그냥 쓱 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목적 의식이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박태원 작가 밑에 보시면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 작가예요. 1986년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막 명동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 백화점 건물이에요. 그죠? 젊은 내외입니다. 관찰 대상.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 심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쭉 간다는 겁니다.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자, 이들 젊은 내외에게 구보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동선이에게 없기도 해. 뭐죠? 자, 행복이에요. 우리 동선은 행복해?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구보의 반대편. 구보는 행복이 없어. 삶 자체가 무기력하고 너무 힘겹죠. 자, 근데 그들 내외는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도 있어. 그러니까 구보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피해망상이 이제 막 발동하는 거죠. 그죠? 그 열등감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고.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 뭐, 그냥 애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애 있지, 우리는 결혼도 했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구보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내외에 대한 구보의 비판적 시선이에요. 조금 비뚤어져 있기도 하죠.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이랬습니다. 자, 이건 뭘까? 자기한테 꼭 없으면, 뭐가 없으면 괜히, 아유, 그거 안 해도 돼. 그건 필요 없어. 아유, 저걸 갖고 있는 거. 내가 저번에, 아닙니다, 이 얘기. 예.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는 분들. 그 차 가지고 지금은 뭐 어떤 재산을 알 수가 없죠. 차를 외제차도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벤츠의 상당한 지분을 중국이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벤츠라고 짱츠라 그래요. 벤츠를. 그래가지고 그 짱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작은 차인데 그게 뭐였을까? 뭐 이렇게 캐스퍼 뭐 이런 거야. 아니면 저 레이 같은 차인데 그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끼어들기 위해서 딱 하다가 이제 레이의 운전석 말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어떤 여자친구가 그 차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짱츠 이러더라고. 자, 그건 뭘까요? 자기네들에게 뭐가 없는 것에 대한 업신여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사람에게는. 자, 알겠죠? 그래서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자, 전부 보면 어때요? 쉼표, 쉼표, 쉼표입니다. 갑자기 생각을 고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축복해주려 해요. 4, 5년 이상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자, 뭐죠? 일상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
자,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그죠? 그래서 구보에게는 이와 같은 일상적 행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젊은 내외 만나서 그들의 일상적 행복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사실은 결국 부럽다라는 걸로 마무리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입니다. 수남이나 복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보가 임의로 그냥 지은 거야. 그러니까 Jack or Tom or something else, whatever.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something like that.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남이나 복동이처럼 이름을 붙인 그 자기 품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시야를 벗어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남이 복동이는 구보가 임의로 그들 부부의 아이의 이름 지은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자, 그래서 구보의 삶의 목표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시기심, 질투도 하고 있는 거죠. 자, 행복을 찾을까 생각합니다. 발 가는 대로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한 손에 단장, 또 한 손에 공책. 자, 단장과 공책. 단장이란 것은 지팡이입니다. 공책은 노트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험에 난 적이 있습니다. 산책을 의미하죠. 근데 앞에 나가서 이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이 아니라 서울, 경성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그죠?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산책을 통해서 소설의 소재 구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현학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화가가 스케치를 하듯이 자기가 이렇게 쓰는 거, 메모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행복은 없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상이긴 한데 이 소설이,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아내도 있어야 되고 뭔가 직업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고현학을 가지고는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내적 갈등이 있어요. 자, 구보에 내적 갈등이 있죠. 행복하고 싶은데 우울해. 내적 갈등입니다. 그러면 외적 갈등은 뭘까요? 정원이가 알 것 같습니다.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우리 정원이. 바로 교권보호국이에요. 뭘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생각을 해내야지. 걔한테 물으면 어떡해? 네. 태준이가 얘기해봐. 외적 갈등은 뭘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 와, 이거 찍고 있어서 욕도 못하겠고. 네. 자, 정우가 알려주세요. 외적 갈등. 구보의 외적 갈등은 뭘까? 지금 내적 갈등은 행복이 없어. 이게 내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 행복이 없게 된 원인이 뭐냐고. 자, 요번에 힌트 아주 세게 줬다. 왜 이용이 안 돼? 어디 내 자리가 없는 이유가 뭐? 어렵게도 말하네. 무슨 시대에? 일제강점기가 외적 갈등이죠. 시대와 개인의 갈등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시대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다 외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문학의 핵심은 전부 거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없는 한 외적 갈등은 시대와 개인의 갈등이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야.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여기 이 소설 읽어보면 중간쯤에 어머니가 그 이웃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할 말을 잃게 됐냐면 뭐 보통 학교 정도, 우리말로 하면 막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은행에 가서 하급 관리로, 그 다음에 관공서에 가서 하급 관리로 충분히 넥타이 같은 거 메고 앉아서 일할 자리가 넘쳐나는데 하물며 우리 아들은 동경 유학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충격을 받은 상태죠.
그죠? 내가 쟤를 왜 동경 유학을 보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엄마한테 자랑이긴 하지만 구보에게는 일상적 행복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외적 갈등은 일제강점기예요. 자, 안전지대 위에, 안전지대가 무슨 뜻일까요? 플랫폼. 플랫폼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선 바깥에 서서 전차가 딱 서면 거기에 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런데 구보는 목적지가 없죠. 그래서 구보와 사람들은 서로 대조되고 있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쉼표가 계속 이어지죠. 그죠? 만연체 문장으로서 구보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태준이 방금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죠? 어? 왜?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네. 거기에서부터 지금 바깥에 나무에 흔들리는 모습을 봤어요. 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일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기 때문일까? 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죠? 교권 보호국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우지 탄광이야. 자, 그래서 집중 좀 하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돼. 알겠죠? 2020 내년이 몇 년이야? 7년이야? 2028년 3월 1일을 한번 생각해봐. 내일부터 난 갈 곳이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외로움과 애달픔, 소외감을 느끼죠. 그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내일부터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 날 기다린 곳은 신촌 메가스터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자, 소외감을 느껴서 결국 어떻게 했죠? 굉장히 충동적이야. 거의 뭐 MBTI의 P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 목적지가 없으니까.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안 읽어주고 낸다는 거는 되게 쉽게 낼까? 전차 안에서 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재밌어요. 구보가 제자리를 못 찾아. 딱 좌석이 있어갖고 딱 앉으려고 했더니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이 거기 싹 가서 재빨리 앉았어. 구보는 차장대입니다. 차장대라는 것은 전차 싹을 받거나 아니면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자리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 딱 서 있어요. 자,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까? 목적지가 없죠? 분명하지 않은 구보죠? 네. 자, 대체 어느 곳에서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내가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를 생각한다는 거. 자, 어떤 태도죠?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이죠. 그냥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느 곳의 행복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점점점을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니까 벌써 상당히 현대적으로 뭔가 막 나왔죠. 그죠? 전차. 그러니까 지상을 이렇게 달리던 전차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왜 일제강점기나 그 배경으로 하는 그 옛날 시대극 보면 나오는 거. 그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오, 야구도 막 들어왔어요. 그죠? 자,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장충단, 청량리, 성북동. 이거는 사대문 밖이었습니다. 즉 일제강점기 때는 서울 외곽이었어요. 자, 그래서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자연도 있고 한적이 있지만 고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됐어요. 사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했는데, 자, 고독을 왜 사랑했죠? 괜히 자기를 막 치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8, 90년대에 괜히 여자들 꼬시려고 이렇게 막 탁 이러면서 탁 이런 남자들 있어요. 괜히 고독을 사랑하는 척하고, 그죠? 예. 바로 그냥 정신복으로 가서 막 때리고 싶었던 그런 선배들 몇 명이 있었어. 되게 멋있는 척하면서 막상 대화 나눠보면 아는 것도 없어, 쥐뿔. 자, 고독을 사랑했는데 왜냐? 고독한 삶을 살았죠. 왜? 소통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소극적인 인물이죠. 자,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거다. 왜?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내면 의식이 어때요? 갈팡질팡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정한 상태죠.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도 없고 뚜렷한 직업이 없잖아요. 소설가니까. 소설가가 직업이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지적인 능력은 높죠. 동경 유학을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왔으니까. 거의 오늘날로 치면 문학 박사 가까운 거야. 석사 과정은 끝난 거야. 자, 그런데도 결혼도 못하고 과거에 26이면 요즘 한 40 정도 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 26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과거에는 다 모든 게 빨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모가 29살 마지막 날에 막 울었어. 왜 우냐고 내가 초등학생 완전 꼬꼬마였는데 왜 울어요? 이랬더니 이제 내년부터 자기 노처녀 된다. 30살이 노처녀였어. 30살을 안 넘기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낳으신 애들이 지금 이제 40 가까이 됐는데 세상 정말 너무 빨라. 세월이 너무 빨라요. 2008년생이야? 2009년생이라고? 와, 이런 대가리 피도. 자, 그래서 네. 자, 아주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기쁘네요. 네. 현우는 왜 안 오지? 이 조카 크레파스 18색. 자, 그래서 네, 네,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어. 어때? 무서워하죠. 그리고 고독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한다고 꾸며왔었습니다. 자, 자기 위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기 위안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보는 하여튼 계속 일제강점기에 아주 소극적이고 우울한 지식인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을 한번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표 찍읍쇼 이랬습니다. 표를 찍으면 그 다음에 내려야 돼요.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을 때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5잎의 동전을 딱 골라냅니다. 차는 종묘 앞에 섰어요. 그럼 거기서 돈을 내면 내려야 돼.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즉 구보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눈을 떨어뜨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바닥 위에 5잎의 동전을 봅니다.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모두가 뒤집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천황 있죠? 천황이 이름이 뭐였지? 히로히토인가? 히로히토의 연호를 사용했죠. 우리가 식민지였으니까 대정입니다. 대정. 그래서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요즘으로 치면 뭐 1931년, 30년, 29년, 26년 뭐 이런 거예요. 동전 뒤에 보면 발행 연도가 있죠. 그걸 읽은 거야. 그래서 합하니까 대정 54년.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뭔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구보는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했지만 의미,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그런 인물이죠. 자,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자, 당시에는 창경궁이 뭐였죠? 동물원이었죠. 창경원에라도 갈까? 선생님 초등학교 때도 거기 동물원이었어요. 창경원 구경하러 간 적 있어요. 코끼리하고 막 호랑이하고 막 원숭이들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경궁이 원래는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면 그 진짜 아름다운 궁이거든. 거기다가 동물원을 만들었잖아. 정말 일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인정, 진짜. 와, 대단해요. 남의 나라 궁궐에다가 동물원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이 변태 새끼들 진짜. 와. 자, 그래서 차장이 그의 다시 옆에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 갈까?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차 싹스를 받고 내리고 후불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자,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 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쉼표가 계속 이어지죠?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가 없게 되는 법이죠. 자, 서술 기법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고현학적이죠. 자, 왼편 날개겠죠? 고현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대사회의 생활 양식과 문화 현상을 연구하고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구보가 1930년대 경성의 근대적 풍속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세태를 전부 연구하면서 소설의 어떤 그 글감을 마련하는 그런 산책을 지금 나선 거예요. 근데 목적지는 없어.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누가 자기 오라는 사람도 없고. 자, 이 구보는 일제강점기 지식인, 조선인 지식인들을 상징하죠. 몽타주 기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 시점 동안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 기술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외부 상황에 대해 내가 반응을 하면서도 내면의식은 다른 시점에, 다른 시기에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 그죠?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2-3개 이상의 장면들이 서로 병치되어 있다. 그래서 파편적인, 구보가 관찰한 파편적 장면들을 병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막 겹쳐 서술하는 게 몽타주 기법이죠. 자, 3번째,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다듬지 않고 서술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쉼표와 만연체 문장, 길게 이어지는 문장, 이게 사용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본 대로 고현학적이고 몽타주 기법을 많이 사용했고 의식의 기법을 사용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해서 뭘 드러내려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일반 소설과 지금 다른 형식이죠. 구보의 단편적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됩니다. 왜 이런 식의 서사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기력한 내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선본 적이 있었던 여자를 전차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만나게 되지만 그 여자한테 말도 못 걸어봐. 말을 걸어볼까 말까? 저 여자가 날 쳐다봤을까? 아니야, 그 여자는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 있을까? 나는 그럼 그 여자를 사랑했나? 이러고 있어요, 혼자. 실제로. 그래서 그 안에 그 소설 안으로 들어가서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혼자 막 공상을 막 펼칩니다. 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조금 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때 그 여자와의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지금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 여자가 갑자기 내려서 딴 데로 가버렸어. 결국 이 구보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계속 뭔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상념에 잠기게 돼요. 그리고 구보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벗을 찾아가기로 했어. 그러다가 우연히 옛벗을 만나서 마주치고 인사해요. 했더니 예, 어째 그래 연락이 안 되셨어요? 했는데 예, 수고하십니다 하고 가버려. 벗이.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 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2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항상 우리가 쉴 때는 안전제일입니다. 안전제일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